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형님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작전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터라 그에 이제 그에 따라서 많은 그런 정보들이 비밀 정보죠.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트형님이 나가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아주 킵합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방송 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게 티형님이 왜 한국에 이재명이가 와서 오벌 오피스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았을 때,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 압색한 거와 교회들을 핍박하고 수색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들은 인텔로는 이랬어요. 근데 인텔이란 말을 3번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그분이 이렇게 인텔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난히 인텔이란 단어를 3번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주목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흰모자들과 같이 일하는 트형님이 말하는 거는 그 단어 월딩도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 2015년부터 트형님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잘 알죠. 그걸 알아듣죠. 근데 참으로 답답한 게 이러한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해서 한국의 이 미디어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 길이 없죠. 그냥 미국의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매스미디어 MSM이라 그러죠. CNN이나 이런 거를 듣고 그게 뉴스인 줄 알고 한국 뉴스가 그걸 베꼈으니 그 뉴스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시고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슈퍼땡스 보내주신 YOU-QK6GW 이렇게 이분이 후원해 주셨고 써니유 항상 아까 말씀드린 분과 더불어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남성 김용구 10만원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하시는 분들이 계속 같은 분이 이렇게 보내시는 걸 제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 뉴스에 나온 건데 그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알려드리는 게 제 라나 방송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매우 저도 이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청 많이 적어 놨는데 이거를 근데 요점만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점만 간단히 하면 한창 들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차분하게 인내를 가지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방송 드리는 내용들은
일반 사람들은 관심을 없어 하거나 뭐 믿기지 않을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 방송은 아주 그 로열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믿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최근 뉴스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태영님이 이제 그 뒤에 그 국방장관들을 비롯한 장관들을 뒤에다 딱 세워놓고 미국의 USSF인데 그게 스페이스 US 스페이스 포스의 약자죠. 그래서 미국의 우주군입니다. 그래서 트 형님이 일기 때 대통령 되자마자 우주군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미국의 우주군 본부가 그동안 콜로라도의 샤이엔 마운틴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4년 나가 있을 때 많이 그곳에 가서 피신도 해 있었고 뭐 그런 데라 그랬죠. 근데 그 우주군 본부를 알라바마 주에 있는 이제 남부로 내려왔어요. 남부. 그래서 알라바마주 헌스빌로 옮긴다 하는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그 헌스빌을 로켓시티다 이렇게 알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듣기로는 일반인들은 듣기로는 헌스빌 뭐 옮기나 보다 이제 이렇게 듣겠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부터 그거를 얘기할 건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에 여러 가지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즉 트형님과 우주군 또 테네시주의 남부 알라바마주 헌스빌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 헌스빌은 이제 과거 미국에 살고 있던 인디저너스 랜드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걸 아메리칸 인디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인디저너스 피플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미국에 왜 그 영화 보면 그 미국에 그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헌스빌이. 근데 그들이 이제 굉장히 신성시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린 마운틴이라고도 부르고 그 과거 2차 대전 때 그 독일에서 활동하던 나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옮겨온 거를 이제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 그 작전이에요. 그래서 부시의 그러니까 부시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둘 다 그 대통령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시의 아버지가 이제 그 독일에서 전쟁이 끝나고 다 그들을 과학자들 일하던 과학자들을 다 데려온 그 작전의 장본인이 그 할아버지 부시예요.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과학자들이 옮겨와 가지고 어디로 왔냐? 그 헌스빌로 왔어요. 그 작전은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말한 그 이름이 그거 페이퍼클립이고 그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많은 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이제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독일에서 이제 뭐 그런 일을 하다가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뭐 그냥 미국으로 그냥 그야말로 아주 편안하게 왔죠. 그래서 그때에 왔을 때에 그들이 연구하던 UFO나 UAP를 가져왔는데 UAP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이게 약자인데 그것들을 1900년대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가지고 있다가 독일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옮겨올 때 자기네들이 그걸 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UAP 안에 이제 많은 그 매그네틱 에너지가 있었고 그것이 이태리에서 독일의 비스바덴으로 갔어요.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UAP에서 기술을 이제 찾아낸 거죠. 이제 리버스 테크놀로지라 그래갖고 이 안에 이게 도대체 어떠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역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을 빼내는 거를 이제 리버스 테크놀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UAP에서 기술을 찾아내고 숨겨놓으려고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들키냐 하면 그때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 쪽의 장군인 패튼 장군이 이제 그거를 이거는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들킵니다. 들켜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 후에 이제 CIA의 최초 국장 이름이 알란 덜레스인데 그 사람도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은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살해 은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anyway 그 알란 덜레스하고 패튼 장군이 같이 그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일의 이제 지하에서 그 모든 밀리터리 베이스는 지하에 있다르죠. 아니 모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하에 많이 그 군사 시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과거의 배경은 어때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하는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그 기술들이 담겨 있는 그것을 들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옮겼는데 미국 동남부의 플로리다주 바로 위에 알라바마가 있습니다. 알라바마주. 그리고 플로리다주에는 에글린 에어포스 베이스 공군 기지가 있어요. 에글린. 최초의 그 UFO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리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 과학자들이 알라바마로 왔고 헌스빌 에리아로. 그리고 그곳에는 그 지하 터널 베이스가 있었고 이들 나치에서 일하던 그 과학자들을 최초의 거기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형님이 이제 그거를 아까 말했을 때 로켓3야 그 말은 거기에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여러분. 물론. 그런데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사라는 걸 만듭니다. 나사. 그리고 그것은 표면의 이야기고 이제 나사는 뭐 항공 우주국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는 거리가 뭐 사람들을 그냥 혼동시키려고 그렇게 막 이름을 만들었지 실제는 그런 계통의 일보다는 더 다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나사를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 숨겨진 얘기는 알라바마 북쪽으로 이제 가까운 곳에 또 뭐가 있냐면 테네시 주가 있는데 그곳에서 퀀텀 컴퓨터로
그 지하 터널에서 이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작전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오퍼레이션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게 번역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작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퀀텀 컴퓨터로 뭘 하냐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통신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형님이 말한 이번에 이제 뭐 슈퍼돔이라든지 이제 AI 시스템을 개발해서 뭐 전 세계의 AI 리더가 미국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다 이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이 퀀텀 시스템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개인들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사실은 작은 컴퓨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이제 퀀텀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80억 인구 뭐가 이제 그런 각자 다 스마트폰들이 이제 뭐 연결이 퀀텀 시스템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시빌, 테네시주의 내시빌이라는 그 컨트리 뮤직 메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시빌 그 지하에도, 언더그라운드에도 이제 아까 말한 헌스빌, 플로리다, 또 이 테네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지하로. 그 가까운, 서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알래스카나 프랑스, 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플로리다, 알라바마, 테네시주 거기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이제 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숨겨놓은 데들이 또 다른 곳에 있죠. 전 세계에 퍼져 있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단계 그거를 해결 볼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스빌이나 그 미국의 우주군이, 헌스빌에 이제 미국의 우주군 새로운 커맨드 센터가 헌스빌에 이루어졌다, 이 말합니다. 그 트형님이 이제 알래스카부터 슈퍼 인텔리전스를 다 장악했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마운트 디날리가 이름이 마운트 맥케니로 바뀌었는데, 그 지하에 그 슈퍼 테크놀로지 그것이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했고, 그 자체를 이 트형님이 장악을 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트형님이 장악했다는 거는 이제 흰모자와 같이 장악했다. 근데 그 앞에, 흰모자 앞에 내세워진 인물이 트형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알래스카에서 마운트 디날리 얘기했죠. 마운트 디날리가 마운트 맥켈리로 이름을 바꿀 때 트형님이 취임하자마자 취임 연설에서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럼 그거 굉장히 뜬금없었거든요. 지금 취임 연설에 뭐 굳이 저 얘기를 해야 돼?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마운트 디날리를 마운트 맥케니로 바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또 2번 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딥스한테 사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니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던 그거를 내가 다 장악했어. 니네는 다 우리한테 뺏겼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된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제 방송 처음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헷갈리실 테니까 과거 방송을 좀 차분하게 다시 가서 시간 많으시면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티형님이 딥스가 운영하던 거예요. 이거 오랫동안 그러니까 딥스가
저쪽에 독일에서 일하던 2차 대전 끝나고 제가 그 단어를 지금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독일에서 일하던 그 과학자 엔지니어들을 다 데리고 온 게 누구예요? 딥스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계속 장악하고 있던 거를 이제 흰모자가 장악한 겁니다. 뺏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과거 방송에서 훨씬 더 이 흰모자들이 강력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방송을 제가 3, 4년, 5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얘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뭐 오래전부터 제 방송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멤버십을 지금 후원을 부탁드렸는데 그 유튜브가 이게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매번 멤버십을 언급을 해라 뭐 이런 마케팅 머티리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율 구독료는 안 하고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나나방송에 그 왕팬들이 많아서 이제 좀 호응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나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호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 방송은 계속 존속을 하고 또 이 방송은 나에게 참 귀하다, 또 재밌다, 또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다 하면 여러분들이 간과하시지 말고 멤버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굉장히 소정의 액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 마운트 맥켄리 옆에 마운트 헤이즈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 방송에서 말한 대로 멤버십 얘기하다가 하나 빠졌네요. I'm having a senior moment. 그 멤버십 가진 분들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할 건데 방송을 이거를 아마 이게 길어지면 방송을 둘로 잘라서 하고 우선 멤버 되시는 분한테 먼저 뭐 하루나 이틀 전에 올릴 수도 있고 또 멤버 되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전용 내용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올라가기 전에 부지런히 멤버십으로 저희 라나 방송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운트 맥켄리 옆에 마운트 헤이즈가 있는데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 터널에 존재하는 다 지하에서 한 거예요. 이 모든 테크놀로지를. 그래서 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에서 마운트 헤이즈 밑에 있는 그 알래스카에 있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이거는 왜 자꾸 얘기하냐? 그래 어쩌라고 여러분들 그럴 건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인류에게 소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딥스가 뭐 60년, 70년을 그냥 감춰놨던 거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인텔리전트 컴퓨터와 그거에 따라서 플라스마 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은 몰라도 돼요. 뭐를 아셔야 되냐면 그래 그런 테크놀로지가 우리한테 소개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뉴 시티 프리덤 시티를 건설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방송을 했는데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야 그런 도시 빨리 그런 세상이 건설되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플라잉 카도 빨리 타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게 우리 앞에 펼쳐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전들이 그 NSA나 그
에드머럴 라저스는 누구냐면 그 해군 제독이 에드머럴이잖아요. 그래서 라저스 제독이 누구냐? 그 트형님이 트럼프 타워에서 살고 있는데 트형님한테 찾아갔죠. 당신이 대통령으로 출마해 달라. 그래서 와이렛을 대표해서 찾아간 자가 이 에드미럴 라저입니다. 그래서 그 라저스 제독, 그 다음에 내가 이 단어를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숫자 그런 이런 흰모자들의 작전과 연결이 돼서 이런 작전들은 사실 2012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더 활발해지면서 결국은 2016년에 우리 앞에 트형님이 등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아주 슈퍼 컴퓨터 시스템이 마운트 헤이지에서 유래돼서 터널로부터 이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지금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방송에서 흰모자가 가지고 있는 더 강력한 저쪽 애들보다 더 강력한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쟤들이 갖고 있던 걸 이 흰모자가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금 이따 더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슈퍼컴퓨터는 우리 휴먼 마인드,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사이오닉 오퍼레이션으로 와 같이 하는 그런 에너지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UFO에서 이제 발견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그땐 딥스들이었죠. 그래서 딥스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테크놀로지 이런 게 있네 하고 발견은 했는데 또 피규어아웃은 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알아는 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액티베이션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부분적으로 플로리다로 아까 왜 이태리에서 그 다음에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플로리다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플로리다로 옮겨왔는데 또 일부는 텍사스로도 갔어요. 그리고 파이브 핑거 레이크라는 곳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로리다주에 있는 공군기지 에글린 에어포스 베이스로 갔습니다. 그 기술들이. 그런데 옛날에 아주 오래된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와서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우리한테 이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가 되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뉴스에 나온 이제 그 우주군이 헌스비로 본부를 옮긴데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딥스가 가지고 있던 그 오퍼레이션을 그 흰모자들이 장악했다. 그래서 그 마운트 맥켈리로 이름을 바꾼다 하는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트형님이 우리가 다 장악했어. 저쪽 애들 보고 하는 말이야. 얘들아 우리가 다 완전 장악했어. 이 뜻이에요. 그 알아들을 사람들은 그쪽 애들은 알아듣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마운트 헤이즈 바로 옆에 있는 마운트 헤이즈 이게 산들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지하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운트 헤이즈에는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각기 다른 포인트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웹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스파이더는 뭐 거미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뭔 소리네 뭐냐면 엉천이 복잡하고 이러네 그러면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여기에서 핵심은 중간중간 제가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요 하고 제가 짚어 드리니까. 그래서 지하 베이스 모든 것이 이제
이게 이제 군산 복합체라고 제가 영어로 일부러 안 하고 군산 복합체라고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그래서 지하 베이스의 모든 것이 이제 군산 복합체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작전들이 진행됐던 것이고, 이 딥스가 적어도 뭐 그거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인류를 장악한 적어도 지난 몇백 년 동안에는 그들도 그만한 능력이 없었으면 우리를 이렇게 80억, 지금 80억이라고 대충 따지면 이 많은 인구들을 가진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장악하기가 어려웠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잠을 자고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저들에게 크게 우리가 그런 단어 조심해야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했죠. 근데 이제 이 라나 방송 듣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이제 깨어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그냥 미디어에서 알려주는 그게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 아, 실제로는 그와 오히려 반대적으로 모든 것이 반대로 이루어져 왔구나. 뭐 이런 거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알았지만 사실들은 저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지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힘모자들이 이걸 장악하면서 아주 그냥 하이스피드로 아주 초고속으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 군사 시설, 지하 시설이 이번에 또 완전히 장악이 됐다. 뭐라고 이름은 안 나오네요. 근데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제 아까 말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그 퀀텀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UFO나 이런 거에 기인해서 그래서 퀀텀 컴퓨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그래서 또 최초의 AI 시스템도 거기서 기인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그 AI라는 게 우리가 요즘 뭐 AI하고 뭐 유행어가 됐지만, 사실은 그 AI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훨씬 더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도 아까 말한 대로 테네시 주에 있는 내시빌과 지하에서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들이 위에서 이제 연결돼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또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데, 그 머스크가 이제 이미 머스크는 우주군과 깊은 영향을, 우주군과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뭐 테슬라 뭐 자동차 회사 회장이고 뭡니까 옵티머스 그거를 뭐 개발하고 또 뭐 스페이스 X를 뭐 개발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표면에 나타난 이력이요, 타이틀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미국의 우주군하고 깊이 연관돼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거는 그냥 껍데기, 쉘 컴퍼니예요. 그거는 사실 미국의 밀리터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미국 국방부 최대의 계약을 따낸 사람이 머스크고, 그 사람이 또 트위터, 지금 X라고 부르는 그거를 살 수 있도록 해준 자들도 힘모자들입니다. 그건 뭐 과거의 방송에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때 그러면 그걸 살 때 비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돈 많은 부자들이나 뭐 재벌들, 또 블랙락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 블랙락은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비딩 못하게 아예 금지시켜 놓고 그냥 오로지 그것을 X를
과거의 트위터 그거를 머스크가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흰모자들이. 그래서 여자 중에 에이미 에스코리지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나사에서 오랫동안 아주 일한 엔지니어로서 아주 많은 비밀 작전에 투입되고 연구하고 뭐 기획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수십조 달러 그 트릴리언스 오브 달러스를 쓰어가면서 나사가 블랙버짓 그러니까 블랙버짓이 뭐냐면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그 돈이 빼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들은 모르는 자기네들이 그냥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은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오디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약도 안 받고 그런 뭐 어카운팅 북도 없어요. 그런 걸 블랙버짓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뭐 20, 30 트릴리언스를 쓰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우리는 뭐 화성에 가야 돼, 달로 가야 돼, 우리는 뭐 우주정거장 만들어야 돼, 뭐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필요할 테니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속여가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쓴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에이미 에스커리지의 아버지인데 에이미가 사실은 이제 내부 고발자죠. 내부 고발자로 자기가 그 모든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알고 그녀가 이제 인류가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말은 못하지만 그러면서 계속 진실이 나오고 그 진실의 핵심에는 이런 테크놀로지 관련해 이런 뉴스들이 있을 거야. 이제 이랬는데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뭐를 아니 두 글자 뭐를 당한 거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범상치가 않은 게 그 여자가 완전히 내부 그 인사이드의 이제 스페셜리스트였기 때문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데 죽었어요. 이제 과거에 이런 내부 고발자들은 뭐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죽었다는 건 뭐냐? 이제 그러면 죽었는데 어쨌단 말이야? 죽었다는 건 뭐냐? 그러한 그들이 밝힐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었다. 그런 거를 반증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누가 장악했냐? 지금은 흰모자가 장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폭로가 이루어지고 영어로 일부러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말로 그냥 폭로 그가 이루어지고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FBI가 이제 체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랬어요. 많은 체포를 하고 있는데 그 FBI 국장이 이제 그 인도계 사람 아시죠? 그 캐시 파텔인데 그 사람이 4월 달에 이미 헌스빌 아까 말한 데가 알라바마 헌스빌에 가 있었고 수백 명의 FBI 요원들과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여기서 많은 체포를 지금 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헌스빌에 무슨 체포를 한 말이야 이게 뭐야 굉장히 뜬금없지 여러분. 근데 지금 와 생각하니 며칠 전에 트형님이 나와서 우리가 스페이스 폴스를 글을 옮기고 왜 미국의 50개 주에 얼마나 도시가 많아요 여러분. 뭐 땅덩어리가 엄청난데 왜 하필이면 알라바마주의 헌츠빌이냐. 근데 그 과거 독일에서 2차 대전 후에 왔던 내가 그 단어를 자꾸 말을 안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대거 몰려온 것이 헌스빌이라는 건 일반에 조금 관심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알고 있는 사실에 우리 남편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만 옛날에 그랬었지 그러면서 알더라고요. 나는 또 뭐 나만 또
새로운 거를 알았나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과학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anyway. 그래서 그 한 수백 명의 FBI 요원들을 데려가서 많은 여러 사람을 체포했다. 이제 이런 일이 4월 달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파텔이 또 뭐라 그러냐면 FBI 국장 캐시 파텔이 또 뭐라 그러냐면 500명의 아주 특수한 FBI 요원들을 그 지역에 헌스빌 지역에 파견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주군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요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헌스빌 알래바마주 헌스빌 그 주위를 보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 설명을 지금 자세하게 했는데 그 헌스빌 지역이 오랫동안 저쪽 딥스의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방송 제일 앞에 말한 내용은 뭐죠? 그곳은 또 미국 원래 백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살던 그 아메리칸 인디안 그거 좀 더 좋은 단어가 없나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성시되는 지역이었었다 이 말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헌츠빌 알라바마 헌츠빌 그 또 위에 테네시주 그 또 콜라서스 그 AI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인 그 지역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게 트라이앵글 그게 삼각형 같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소식인데 35,000명에서 40,000명 정도가 지금 제가 말한 그 지역 그린 마운틴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35,000에서 40,000명 정도가 요런 슈퍼 테크놀로지 AI 뭐 요런 관련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 앞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될 여러 가지 그런 우리한테 이거 알려질 거예요.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가 이제 퓨처 테크놀로지인데 근데 퓨처가 아닌 게 이미 이거는 오랫동안 뭐 적어도 뭐 오랫동안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 알려지게 된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못 풀었다 그랬죠. 못 풀다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알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근데 그냥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그럼 알려지면 뭐냐? 알려지면서 우리가 그걸 유용하게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예요? 인류의 삶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테크놀로지가 다 쓰여지는 뉴시리를 만들고 프리덤 시리라고 트형님이 방송에서 말한 것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즉 인류를 그러면 퓨처 그런 테크놀로지 그런 기술이 그럼 뭐란 말이야? 그게 뭐냐? 요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인류 여러분과 나 이 인류를 보호하고 프로텍트하고 전 세계를 스테빌라이즈라 그러니까 안정시키는 걸로 사용될 거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제까지 뭐 제가 무슨 기술이 어떻고 어쩌고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말은 꼭 기억하시라. 근데 이제 결론은 요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써머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스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only the beginning. 시작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있으면서 점점 어떤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거냐 하면 앞으로
이제 인텔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지만 호주나 프랑스, 스웨덴, 또 카나다의 북쪽, 또 그린랜드, 뭐 투영님이 그린랜드 뭐 사겠다고 지금 취임하자마자 그랬잖아요. 그런 그린랜드 그런 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딥스가 장악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밝혀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티형님이 이제 여러 주의 그 법무장관을 이제 어토니 제너럴이라는 뭐 법무장관으로 번역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토니 제너럴들하고 일을 하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작살을 내고 있어요. 이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과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이들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전혀 뭐 이건 아주 머리도 없고 뭐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민주당의 이제 대표라고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게 이제 방송에 그게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민주당을 그냥 맨날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뭐 그러는 거에서 벗어나서 좀 제대로 된 공화당과 대조되는 좀 제대로 된 이념을 가진 그런 민주당으로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난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그런 뉴스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현재 많은 이제 그들이 비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 레티샤 제임스 같은 여자는 아예 그 선거에 나올 때 내가 트럼프 잡을게. 나 트럼프 잡을 사람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 뽑아줘. 그래서 그 여자가 뉴욕의 AG가 된 건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뭐 비리가 뭐 아주 그냥 뒤가 구린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조사 중에 있습니다. 뭐 죄가 많은 인간들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인다이트먼트가 이제 기소도 이루어지고 있고 항목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다 조사해서 이 죄로 잡아가두기가 이제 이게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뭐 이런 것도 어느 방송에서든 나온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텍스 이베이전이라는데 영어로 이게 탈세예요. 탈세. 그래서 탈세로 잡는 거예요. 그럼 탈세 안 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탈세로 그거 뭐 죄명이 많지만 그냥 아예 탈세로 잡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다이트먼트도 쉽고. 그래서 시크릿 그랜주어리 비밀의 배심원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기소가 버지니아주, 미조리, 플로리다, 뉴욕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들하고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제일 큰 은행이죠. JP 몰간 그런 데를 FBI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법무부 또 국방부와 같이 공조해서 수많은 내부 고발자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뭐 하면은 그냥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동안 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 태영님 밑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부 고발자가 그냥 활발하게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 말틴 같은 검사들이 일리트들 그 액트 블루 같은 단체, 민주당 단체죠. 그런 거를 기소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내부 고발자가 속속 나서고 있고 그 도네이션 받는다 뭐 기부금 받는 거 사이트 뭐 민주당 기부 사이트 그런 거를 다 조사하면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비리와 돈 세탁과 뭐 그냥 아주 구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랜주어리 그 배심원들하고 협조해서 계속 기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지 다 반복합니다. 세금 포탈로 잡는다. 지금 이게 이제 스톰 오퍼레이션이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
이거는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군사작전입니다. 이게 밀리터리 군사작전이에요. 그래서 에, 과거에 부정 땡땡 그것도 바이든을 세워가지고 이제 와이렛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딥스와 민주당이 부패했다는 걸 아예 그냥 앞에서 연극해갖고 아예 실체를 보여줬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4년 동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해도 너무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체를 지금 한국이 겪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본 거죠. 우리가 바이든 4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고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또 그 동안에 방송을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나도 위로 삼고 여러분도 위로되라고 열심히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린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왑프라 그러죠. 스왑프, 늪이 모든 거하고 연결돼서 지금 털시 게버드 D&I 국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면 그냥 모든 사람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든의 아내 질 바이든이 이제 이름이 질 바이든인데 선거날 빨간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이거 들으면 이제 누가 또 아이고 음모설이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나는 들었으니까 전할게요. 이거 재밌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었어요. 근데 빨간색이 뭐냐면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근데 민주당 애들은 절대 빨간색 안 입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삼성하고 LG가 색깔이 있다면요. 그래서 삼성 직원은 무슨 색의 넥타이를 안 매고 그런 거 옛날에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트 형님이 맨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거 보시죠, 여러분. 주로 빨간색 많이 맵니다. 근데 질 바이든이 이제 바이든 아내 이름인데 질 바이든이 선거날 자기는 트럼프를 찍었고 트럼프가 이길 거다 하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캄을 준 거다 이래요. 그래서 바이든 진짜 바이든은 진작에 죽었다고 했고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진짜 바이든이 연설하는 걸 너무 오랫동안 들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대통령이라 나온 바이든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모자들이 바이든을 세웠다 그 얘기를 했고 빨간색은 이제 트형님 칼라이기도 하고 마가 칼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패닉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해결이 다 이게 스왑프가 청소가 되면 어디로 가냐?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은 보통 2년 정도 비하인드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태영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2026년에는 미국은 아주 가장 최고 꼭지점에 달해서 많은 부를 가져오고 이렇게 미국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도 없고 완전히 망했는데 그지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반된 스토리가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밀리터리가 하는 플랜드 오퍼레이션 다 계획된 작전이다. 그래서 전에 리덱티드라는 팟캐스트를 한 클레이튼 모리스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유럽의 파이프라인을 공격한 일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있는 오일 파이프라인을 파괴했는데 헝가리는 슬로바키아와 더불어서 이제 화가 많이 났고 젤렌스키는 올반을 비난을 했죠. 젤렌스키가 EU 가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파이프라인 공격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유럽의 수괴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냥 꼭두각시로 이렇게 한 거지, 젤렌스키는 그럴 만한 주권과 어서리티가 없습니다. 왜냐, 항상 이게 아주 거의 제정신인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마약에 쩔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젤렌스키가. 그래서 맨날 헛것을 보고, 그러면 이제 딥스는 끊임없이 젤렌스키한테 명령을 하고, 그런 또 시키는 대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일반 언론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거의 제대로 깨어서 이렇게 있는 적이 없어요, 젤렌스키는. 그러니까 딥스가 유럽의 전쟁을 계속 일으키려 하고 있고, 딥스들은 종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미디어는 뭐 절대 믿을 게 없겠고, 뭐 맨날 가짜 뉴스라 그러잖아요, 태영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이런 거라도 잘 챙겨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감을 잘 잡고 계시면, 이 새로운 것이 자꾸 출현될 때마다 이거 옛날에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파이널리 이게 우리한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뉴스가 이게 지금 제가 요즘 듣는 것 중에 이게 우선 요점만 말씀드렸는데, 더 많은 뉴스들을 지금 제가 이것도 너무 길어져서 오늘 여기서 끝내고, 요 다음번에는 더 이제 기가 막힌 뉴스를 제가 요거랑 연결해서 할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멤버들만 먼저 보거나 또 멤버들만 보는 영상도 제가 할 생각이니까, 이 방송 들으시고 자기의 형편껏 멤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또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이걸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이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노력이 고마우시면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이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나였습니다.